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대한민국을 넘어 이제는 세계적인 명작으로 자리잡은 영화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그 중에서 전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냄새라는 키워드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영화 기생충에서 보여주는 냄새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영화 속에서 선과 악,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냄새. 냄새는 기택과 영교의 가족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며 청산유수 같은 언변과 고결해 보이는 행동으로는 포장될 수 없는 똑같다. 둘이 냄새가 똑같아. 날 것 그대로의 삶의 발자취라 할 수 있습니다. 다소문 냄새를 통해 기택의 가족들이 같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익 또한 냄새를 통해 기택의 가족들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무의식적으로나마 알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응? 야, 어디서 그 냄새가 나는데? 마치 몸의 일부분처럼 자리잡은 그 냄새는 연교의 가족들이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기택의 가족들에겐 반지하를 탈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낙인으로서 표현되어집니다. 이 집을 떠나야 냄새가 없어진다고. 냄새는 또한 영교 부부의 진실을 드러내게 합니다. 영교와 동익은 사회 상류층으로서 고결하고 품위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냄새를 경유하여 드러나는 그들의 행동은 위선적으로까지 느껴지게 되죠. 아, 윤기세 이 미친 새끼 진짜. 차 안에서 냄새나는 싸구려 여자 팬티를 발견한 부부는 이를 젊은 기사의 소행이라 여겨 그를 마치 마약을 한 사람처럼 몰아가고 오마이 필로폰 코카인 뭐 이런 거. 은은하게 차 안에 퍼지는 냄새인데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거. 노인 냄새. 기택의 선을 넘은 냄새에 마치 벌레 보듯 그의 냄새를 경멸하지만 이게 무말랭이 냄새? 근데 냄새가 손을 넘지 냄새가. 씨.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냄새를 통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본능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다솜을 지켜보기 위해 소파 위에 있던 동익과 영교는 기택의 냄새를 맡고 난 뒤 얼마 후 무엇에 이끌린 듯 소파 위에서 성행위를 시작하게 되고 이윽고 자신들이 경멸하던 팬티와 마약을 찾으며 자신들의 위선적인 본능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죠. 그런 거 입으면 조금 더 행복될 것 같은데 씨발. 그럼 난 마약 사줘. 이렇듯 냄새란 키워드는 영교가 말한 시계 방향이란 대사처럼 부부가 경멸하고 부인했던 본능을 정방향으로 되돌리는 매개체로서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 뒷자리에서 발을 들어 올리며 전화를 하는 영교는 곧 기택을 보며 고약한 냄새를 맡은 듯 창문을 엽니다. 영교는 그 냄새의 주인을 기택이라 여기지만 사실 그 냄새가 기택에서 오는 것인지 혹은 영교의 발에서 나온 냄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택의 냄새이든 영교의 발에서 난 냄새이든 두 냄새 모두 우리에게 있어 고유하게 배어있는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탈피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한 낙인임과 동시에 발냄새처럼 부인하고 감추고 싶은 본능처럼 말이죠. 이렇듯 영화는 영교의 발냄새와 기택의 냄새가 그렇듯 본능 또한 감출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냄새라는 키워드를 통해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선과 악을 넘나드는 기택의 가족들을 단지 사건의 가해자로서 미워할 수 없는 이유와 야, 이게 왜 이래 또? 우리는 우리가 제일 문제잖아. 우리 걱정만 하면 되잖아. 어? 반대로 영교의 가족들이 피해자로서 인식되기보다 위선적인 인물로 느껴지는 이유는 김 기사님. 어차피 오늘 근무인 거죠 이게? 그냥 뭐 이게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아마 그들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본능을 건드려서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영화 기생충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